그리고 민주시민 교육 종합계획 수립까지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강북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에 3개년 강북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명회는 비법정사항으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대한 구민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올해는 민주시민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모두의 학교에서 공공주제 부문으로 주민 학습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세계 시민성 교육의 한 부분인 환경을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교육지원과에서 시범적으로 12개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북구는 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개년 강북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답변은 강북구 김석용 평생교육팀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상암동에 위치한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대표 이무택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그 종합계획서 안에도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 수직적 지식 전달이 아닌 교육 대상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실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협치와 거버넌스, 또 주민자치 등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면서 주민을 동반자나 협력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단순한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은 좀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나는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2022년도 민주시민교육은 자세히 내용들을 살펴보면 관주도에 좀 일방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민을 대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네트워크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감도되고 또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활동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여기 발표하는 가운데서도 그 자기 주도성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내용은 이 부분에 몰리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또 구성하고 또 활동하고 또 평가에 이르기까지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강북구 민주시민 조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것은 주민들이 이 요구와 의지에 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구본승 의원이 이 조례를 제안했던 바가 있었는데 보류된 것을 주민들이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이것을 구의회 그 의원들을 통해서 통과시켰던 바 있습니다. 조례 통과와 종합계획 마련에 따라 주민들은 강북구 민주시민교육 주민 네트워크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개 단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 네트워크와 함께 민간협체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자체가 9개 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리더 양성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전남에서 실시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센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차후에 공론과 소통,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민간협체 형태로 마련하여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에 새로 이제 오시게 될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 있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팀장님의 혹은 또 과장님의 의견을 구청장 대신해서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시민주도, 주민주도의 또 자치, 협치를 통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 원래 지향해야 될 우리 규범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현실적인 단계를 이제 하나씩 밟아 나가는 걸로 저희가 좀 처음으로 지금 우리 구가 그래도 다른 구에보다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종합계획을 만든 거는 두 번째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단계고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생각도 있었고요. 더불어가 2018년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서울시 민주주민교육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서울 시민의 한 9에서 10% 정도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거기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분들만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대중화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잡은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모임도 좀 해보고 이렇게 또 골든벨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게 쉽게 누구나가 당할 수 있구나, 민주시민교육이 어렵고 되게 머리 아픈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속에서 이제 그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올해 오늘 설명한 거는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아까 주민자치라든가 마을 자치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는 게 다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용역 보고서에도 다 있고 종합계획에서 다 있는데 우리 과가 주관 우리 교육과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런 다른 과에서 마을 혁신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또 우리 팀에 우리 과에는 혁신교육팀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충분히 민주시민 교육을 지금 구현해내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여 개의 단체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협체 형태를 통해서 서로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우리가 이 주민들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거대한 또 하나의 큰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조직에서 한다면 마을 협치가가 훨씬 더 거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북민의 이기의장 이용상입니다. 제가 그 종합계획 브리핑 하는 거 잘 들었는데요. 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딱 포장이 돼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주시민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평생학습 진행돼 왔던 평생학습에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그냥 옷만 살짝 입혀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굳이 민주시민 교육을 지금 발표하신 것 같은 내용을 할 거면 굳이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도 있고 평생학습에 관해서 이미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고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자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오늘 발표였어요. 뭐냐면 평생학습이란 것들은 실제로 보면 주민들이 물론 지식이라는 것들이 다 생활에 다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지식 중심으로 지식 전달 중심으로 된다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우리 사회의 전반적 구조리, 정의, 공평,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고쳐나가고 그래서 좀 더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한 이런 주제들로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내용이 되어야 비로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우리 팀장님의 의견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혹시 또 부족하다면 또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저희는 아까 우리 윤택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그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청과 충분히 그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저희 평생학습 그 교육을 보면 평생교육을 보면 6대 이제 그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 참여 교육이 이 민주시민교육의 거쪽에 들어가는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큽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규 학교 과정 외에 가정 학습을 모든 것을 평생교육으로 지금 법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시민 참여 교육의 일환일 뿐이지 그 민주시민교육이 그 어떤 그 조례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평생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제7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뭐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지방분권, 그 다음에 국가단체단체의 뭐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 세 번째 자율, 공정, 중보 뭐 간단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있는 게 세계 시민성 교육입니다. 요즘에 기후변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기아 모든 우리 지구적인 사항들을 더 인문학교육이라는 걸 이걸 해서 저희가 더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민주시민교육 조례라든가 법에 기반해서 잘 만들어진 좀 정확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조례 보면 3년간 정확하게 세우고 또 3년 후에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주기를 하기 때문에 또 3년 후에는 내년에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하면서 그 속에서 이게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주민분들이 더 원하는 것도 있으면 또 채워서 또 정확하게 만들어서 또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내용으로 각과마다 활동하고 있는 협치, 자치경영과에 나가서 있는 교육교과에 한해서 한정된 그 현재 상황도 안내를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금에 대한 사실 더 기대한 바가 많았는데 안타까움이 좀 생겼어요. 30만 강북 구민의 그 상대면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노트북을 작성하는 설문에 참여한 게 160명 되거든요. 사실은 평생교육자 입장에서 보던 아니면 설문조사의 그 기본적인 공정성이나 또는 그 획득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도 30만 명의 160명이 한 설문조사로 그걸 근거로 노트북이 3년짜리가 작성됐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있고, 그것보다도 강북구 소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교육지원과는 협치의 다양한 경험을 지난 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초기에 시작해서 진행된 과정과 결과를 보면 초기에 그 주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충분히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횟수를 통해서 충분히 있었고, 그런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기본 기회를 사실은 그 말씀하셨던 민의 주도성,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에 근거해서 청장님께서도 행정은 지원만 하고 모든 기획은 민이 직접 기획하는 데 참여해서 설계하고 진행하고 진행한 거에 대한 결과 평가까지 모든 민들이 함께하는 과정으로 지난 7년이 이루어졌던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민주시민 교육의 종합계획 설명회 지금 참여한 분들은 보셔도 알죠. 통관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안내를 하던 아니 규제처를 통해서 안내를 하던 이런 다양한 홍보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신 부분도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현재 아까 이문택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30여 개 단체가 모여있지만 더 많은 단체들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로서의 역할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기획단을 함께 만들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먼저 제안드립니다. 설문조사가 160명인데 원래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좀 공정성이라든가 대표성을 좀 지니려면 적어도
100명 돼야 되지 않냐, 1000명, 2000명 되지 않냐, 그래서 원래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제대로 그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온라인의 습성은 그냥 한 3-4개 정도만 하고 끝나지, 어떤 의견들을 넣거나, 어떻게 뭐, 주관성을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서, 이번에 160명이지만, 대면으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방문하시는 분들, 대면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성능을 하지 못했지만, 성능이라는 게 뭐, 일단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의견들은 거기 반영이 된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지금 지역개발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좋은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북이 가장 많은 진짜 저기 뭐 자생적인 자주적인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뭐 내년도에 시범하는 뭐 훈련을 할 때도 거기서도 당연히 선물 받을 거고 당연히 또 주민 의견 청취할 거고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민주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견 받고 계속적으로 부족 감정을 채우겠습니다. 올해 재정과 뭐 계획 수립에 대한 과정은 아까 먼저 보고를 해드렸는데 일단 좀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게 이 종합계획도 수립이 되고 여기 담겨져 있는 사업들을 보면은 내년도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으로 입안이 돼서 구의 예산까지 제출되기 직전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종합계획 설명이라는 게 의미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예산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되는 상황인데 이런 자리가 이런 만남의 어떤 토론 자리들 아니면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시범 사업성이 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좀 더 갖는 과정이 좀 선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오늘 의견 아무리 제출해도 수정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의견이 예산이 저기 심의 의회에서 통과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의회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 뭐 좀 전달이 되면 저도 파악은 되는데 뭐 저 말고 이제 심의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전달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이제 입안하는 특히 신규 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국민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수렴을 하면서 내년도 신규 사업이 입안되는 과정이 선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은 이제 집행부 용역에 기반한 집행부 내부에서 그냥 결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이라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사업을 시행하고 내후년도 본격 시행이라고 하니까 뭐 내년도 시행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적절하게 좀 여유 있게 의견 수렴을 해서 내후년도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담아서 수립을 했으면 하고요. 좀 궁금한 것은 이 목표에 보면 책임지는 시민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책임진다는 의미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워낙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책임을 많이 져왔기 때문에 이걸 민주시민 교육에서 어떤 목표 지점으로 이렇게 상정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책임이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서울특별시의 강북 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니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량에 일반적을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7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의 사망에 국민의 참여와 책임, 이게 항상 그러니까 책임이 뭐냐면 뭐 우리 환경 문제 생각해도 뭐 우리가 쓰는 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쓰레기 주는 거든 플라스틱을 덜 쓰든 그런 거에 대한 지구에 대한 책임, 또 인권의 문제도 그 사람에 대한 예의와 책임, 뭐 그런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워낙 의무적으로 인식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어쨌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 사업을 보면은 전략 민주시민교육 운영 전략 1에 보면은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해서 그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상정을 했는데 그냥 의견입니다. 여기 보면은 학습 동아리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학습 동아리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을 좀 뭐 같이 좀 뭐 지지해주고 같이 펼칠 수 있는 서포터즈, 좀 영어를 써서 그랬지만 영어를 한글로 해서 그랬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서포터즈단을 좀 광범위하게 꾸려서 개인이든 단체든 그래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민주시민에 대해서 내용도 이해하고 또 자기가 활동하고 있거나 어떤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도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서포터즈로 좀 넓게 꾸려가지고 하면은 시범사업 우리가 초기 단계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제안 말씀드리겠고요. 토론형 모의법정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 이걸 보면서 좀 사업이 좀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했으면 이런 사업이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 6조 해가지고 뭐 모의법정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대상 학생 참여 학생 수도 적고 모의법정 이런 방식은 뭐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이고 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서 학교 현장과 좀 적용을 한다든지 좀 더 많은 풍부한 고민이 있었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가는 이런 사업을 이번한 거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년도 첫 번째 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운영을 하는데 학습 동아리 등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뭐 조직들과 뭐 단체들과 계속적으로 그 의견 청취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의 가장 큰 거는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해서 주민 아이디어를 청취하는 것 같은 여기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동아리들, 많은 단체들 다 만나고 다 의견 많이 듣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에 많은 관심 갖고 찾아주시고 또 질문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팀장님께 다시 한번 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